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어제 한 달 만에 비행을 다녀왔습니다. 3월 달에는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비행을 하러 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비행하러 가는 내내 기분도 좋고, 비행기 앞에 서서 비행기를 보니까, 또 이제 외부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되게 뭔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에 앉아서 이륙하고 착륙하고 절차들을 하면서, 그리고 기내 방송도 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내가 이걸 할 때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즐거워하는구나, 그걸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행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얼른 이 상황이 좋아져서 빨리 비행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어제 공항철도를 타고 퇴근했는데요. 공항철도에서 내릴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남성분이 오셔서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있었는데,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있었는데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리는 도중이어서 이렇게 길게 인사는 못 나눴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분도 물론 엄청난 용기를 내서 물어본 거겠죠. 아니면 또 좀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분한테도 너무 짧게 인사를 해서 좀 미안하고요. 다음에는 좀 뭔가 제가 먹을 거라도 들고 다녀야겠어요. 이렇게 아는 체 하시면 뭐라도 좀 이렇게 꺼내서 드리게 뭐라도 좀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제가 책을 또 사러 서점에 갔었는데, 이제 서점에 가니까 기분이 또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책 냄새 맡는 거. 책 이렇게 냄새, 이렇게 변태처럼 누가 맡는다고 했는데 되게 그걸 하니까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은 이미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알려드리고, 그 책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우리 투자 마인드를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페이크라는 책입니다. 이 페이크라는 책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쓴 두 번째 후속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재테크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좀 영감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자본주의를 좀 이해하고 좀 배우고 싶고 헤쳐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거의 20년 만인가 다시 이제 새 책을 냈는데, 이제 이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북도 있으니까 혹시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보실 분들은 이북이 훨씬 싸요. 책을 사는 것보다. 책을 사면 이게 18,000원인데 저는 항상 서점에서 그 면세점에서 사서 10%를 할인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도 10%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더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이북으로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이북으로 3권인가 샀는데 거의 이북은 뭔가 소장 가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서재에 딱 하고 꽂아놔야 좀 멋있는데, 아무튼 그 뭐 취향에 따라서 이제 고르시면 되죠. 이 책에 보면은 금과 은의 실물을 보유하는 실용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 위기가 오면 금에 투자해라, 달러에 투자해라, 은에 투자해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실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금, 은의 실물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보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험을 그쪽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잠깐 피해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건 오르는 게 아니다, 위험을 잠시 피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가 엄청 폭등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또 그런 시기는 아니죠. 금융위기가 와도 달러가 뭐 1,800원, 2,000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미 외환 보유고를 가득 쌓아놨어요. 위험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당신도 돈을 찍어내고 있다. 가짜 돈이 난무하고 있다. 흔히 말해서 신용카드를 쓸 때도 당신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진짜 돈이 아니다. 당신이 믿음직한 신용을 지녔다는 보장일 뿐이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게 되면은 나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돈이 생성이 된 거죠. 이 돈이 생성이 돼서 그 가게 주인한테 가고 그 가게 주인은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또 다른 곳에 쓰이기도 하고 내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돈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갚는 거긴 하지만 실제 그 순간에는 내가 돈을 주진 않은 거죠. 근데 가짜 돈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융자, 자동차나 주택, 사업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에도 당신은 돈을 찍어내고 있다. 당신은 은행을 위해 돈을 찍어내고 은행은 그 대가로 당신에게 새로 찍어낸 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차를 살 때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돈을 만들어서 융자라는 걸, 대출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돈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주거나 자동차 회사에 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돈이 없는데 생겨난 거죠. 나는 그 돈이 없는데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돈의 이자를 갚고 있다. 그래서 실제 세계의 돈은 우리가 양적 완화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미국 연준, 한국은행만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 이렇게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는 저축하는 사람들이 입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 저축은행 금리가 그 연예인 김숙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993년도에 가입한 20%대 금리의 적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금리가 20%씩 됐으니까 1년에 이자가 20%니까 1억만 넣어둬도 2천만 원. 그러니까 2%니까 뭐 2천만 원. 그러면 대략 뭐 한 180만 원 정도, 170만 원 정도 이제 매달 이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억, 2억만 넣어놔도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고도의 성장기라서 금리가 높은 거예요. 성장기가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은 당연히 저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이유.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허락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수차례 얘기를 했었죠. 학교도 금융 교육을 해야 된다.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저도 나름 명문고를 나왔습니다. 사립 명문고를 나왔는데 그때 배웠던 미적분, 그리고 수학, 과학, 또 뭐 있었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배웠지만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솔직히. 뭐 과학은 조금 도움이 됐어요. 이제 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됐는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은 여기 보면은 피고용인을 만들어내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학교 체제는 학생들이 피고용인이 되도록 교육시키지 피고용인은 돈에 대해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교육을 한다.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거는 금융 교육인데 돈에 대해서 교육인데 그걸 이제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피고용인이 되는 거죠. 삼성에 들어가서 LG에 들어가서 또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남 밑에서 일하면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나이가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들었을 때 금융에 노출이 되면, 투자에 노출이 되면 잘못된 투자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그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느니 차라리 당신이 바뀌는 게 낫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돈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진짜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한 대중은 풀러가 말한 현금 강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열심히 일해 벌고자 하는 바로 그 돈 때문에 그들의 삶과 돈이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세상을 바꾸면 가장 좋죠. 하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리들이 바뀌어야 점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눈을 일찍 떠야 이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금융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부채는 은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짊어지게 되는 가장 큰 부채는 바로 은퇴이다.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말이다. 운이 좋아 오래 살게 된다면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더 비싸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해라. 이 은퇴가 젊은 나이에 빨리 백수가 되라가 아니라 은퇴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를 젊은 나이에 빨리 이뤄놔라. 그래야 나중에 나의 은퇴에서도 자신 있게 은퇴를 할 수 있고 나의 노후 보장이 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월급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금융을 좀 이해를 해야 그런 걸 좀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책도 정말 괜찮은 책이라 저도 한 3번 정도 읽어봤어요. 저도 책을 보면은 와이프가 이제 물어봅니다. 오빠 그거 읽은 책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읽었는데 또 읽어. 왜 또 읽어? 이게 저는 그냥 많이 읽어요. 많이 읽고 또 읽고 자꾸 읽고. 왜냐면 자꾸 까먹습니다. 까먹고 내가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그런 내용을 좀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좀 그 책의 내용이 좀 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좀 제 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그 책의 저자가 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있죠? 이거 베스트셀러. 이거는 되게 한 몇 번 읽었냐면 10번도 넘게 읽었을 거야, 아마. 10번? 10번 좀 더 읽은 것 같은데 10번 정도 읽었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도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보면은 저희가 좀 감명을 받았던 게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쫓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자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를 받는다든지 내가 자고 있어도 월세는 들어오죠. 또는 각종 수입 같은 거를 고정적인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저한테는 와닿았고,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죠.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인생 그 계획 플랜 있죠. 엑셀을 짜서 몇 세 때는 얼마를 모으고 몇 세 때는 얼마를 모으고 몇 세 때는 어떻게 투자해서 총 나의 부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라면 55세에 100억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플랜을 짜놓고 그걸 보면서 되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서 삽니다. 제가 30살 때, 31살 때, 32살 이렇게 쭉쭉 나이별로 있어요. 지금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짜놓은 플랜보다 훨씬 더 많이 모으긴 했어요. 근데 뒤에는 또 덜 모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속도로 가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여러분도 자신만의 플랜을 좀 짜놓는 게 좋아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짜놓고 향후 1년, 2년, 3년 그렇게 계획을 다 짜놔서 그걸 하나하나 이뤄가는 투자를 해보면 좋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한 방을 노리는 투자 말고 조금 늦더라도 차근차근 조금씩 부를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서점에도 나들이도 가보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좋은 카페나 야외 벤치에 앉아서 독서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금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3권 사왔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책 한 권 제가 읽은 거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받고 싶어 하시는데, 한 분만 드려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권 사왔습니다. 한 10권 사고 싶은데, 그거는 제 용돈의 좀 한계치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3권 정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보내주세요 하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그리고 저번에 책 받아가신 금브로님 잘 읽고 계시죠? 제 채취가 묻어있는 책 꼭 잘 읽으시고 앞으로도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마음의 양식도 풍부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지고 좀 뭔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독서를 하면은. 그래서 독서를 앞으로 시간 되면 많이 하시고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